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1급 86회 보겠습니다. 86회 수험 번호, 문제 유형, 감독관 번호 나와 있고요. 1번부터 보죠. 1번. 다음은 이론상 회계 순환 과정의 일부이다. 순서가 가장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회계 순환 과정은 원칙적으로는 회계가 발생하고 거래가 발생하고 분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순서인데 여기 우리 문제에서는 앞에 있는 순서는 잘랐어요. 자르고 시산표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수정 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 기말 수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마지막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거. 재무제표 작성, 맨 마지막은 재무제표 작성 똑같으니까 문제 푸는데 별 쓸 때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수정 후 시산표, 기말 수정 분계, 수정을 하고 나야 수정 후가 나오죠. 그래서 기말 수정 분계보다 수정 후 시산표가 뒤에 와야 됩니다. 이건 일단 틀렸죠. 수정 후 시산표가 먼저 나왔다. 이것도 틀렸네요. 답이 적어도 3번, 4번 중에 찍어도 3번, 4번 중에 찍어야 되고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하고 나면 수정 후가 되고 수정을 하고 나면 수정 후, 하고 나면 수정 후. 오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할지 자산 부채 계정을 먼저 마감할지 순서가 있습니다.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해야 자산 부채 자본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왜? 수익 비용 계정 마감해야 단기 손익이 나오죠. 단기 손익을 자본 계정으로 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을 먼저 마감합니다. 자산 부채 계정을 먼저 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3번이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 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죠. 일반적인 자산이라면 포함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수수료 비용을 따로 계산했죠.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2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그렇죠. 포괄 손익 누계 자본으로 가는 거죠. 3번. 유가증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은 그렇죠. 처분가액에서 차감되는 거고요.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의 삼각 후 원가법. 만기 보유 증권만 이렇게 삼각 후 원가법이라는 거. 3번 가겠습니다. 다음 매출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받으러. 맞습니다. 매출채권은 매상매출금 받으러. 맞죠? 이번 매출채권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은 대손 발생 전에 설정하여야 한다. 대손충당금은 매 기말에 설정하죠. 그리고 기말에 설정해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충당금에서 먼저 차감해주고 오버하는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원칙적으로는 발생 전에 설정한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고, 대손 발생 전에 설정을 해야 대손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대손충당금이 없다면 대손상각비로 가는 거고. 3번 보겠습니다. 매출채권은 재무상태표에 대손충당금을 표시하여 회수 가능액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대손충당금이라는 거는 매출채권의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4번.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 모두 판매, 이건 아니죠. 기타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상각비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해가지고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죠. 4번이 확실히 틀렸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회계상 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보면 1번. 대형가습기를 150만원에 현금 구입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비품이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주식 발행으로 2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주식 발행, 현금 조달. 현금이 들어오고 자본금이 대변에 생기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또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자본 증가 맞습니다. 3번. 제품을 30만원에 현금으로 매출했다. 현금이 일단 차변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 수익이죠. 비용 감소가 아니라 수익 발생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관리부 직원의 출산 축의금 10만원을 현금 지급했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에는 복리후생비입니다. 비용 자산 감소. 맞죠? 답이 3번이네요. 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사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각이 매년 증가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방법, 유효이자율법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매년 증가한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이런 문장으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은 증가한다라고만 알고 계셔도 뭐 문제 푸는 데는 전 지장이 없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당해 사채 액면가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인이니까 사채 액면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3번 인쇄비, 인쇄수수료 등 사채 할인 발행 비용은 사채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래서 발행가액 차감하니까 뭐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증가시켜주고 사채 발행 초과, 할증 발행 자금은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4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각하고 그 금액은 사채 이자에 포함되는 거죠. 문제 자체가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생각하는 내용을 우리는 몰라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전혀 기죽거나 마음 상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채로 분류할 수 없는 계정 과목은 당좌 차월, 단기 차입금입니다. 부채 맞죠? 외상 매입금 당연히 부채고 미지급 비용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부채인데, 대손 충당금은 부채처럼 지급을 하는데 이건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부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7번으로 갑니다. 자본금 1,000만 원의 회사가 현금 배당, 자본금의 10%, 해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자본금의 10%를 각각 실시할 경우 이 회사가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재무상태표상 이익준비금 잔액은 50만 원이다.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익준비금 기억나시나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용을 받는 거죠. 현금 배당의 10% 이상. 현금 배당은 자본금의 10%라고요. 자본금이 1,000만 원인데 자본금의 10%를 현금 배당한다. 그렇다면 10%니까 100만 원을 현금 배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익준비금은 이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 또 10% 하면 10만 원이죠. 1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하는데 얼마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지금 이익준비금 잔액이 50만 원 있는데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에요. 이거의 50%는 500만 원이죠.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그러면 10만 원 더 해봤자 60만 원 밖에 안 되네요. 50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다 해도 되겠네. 답이 2번입니다. 10만 원.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기준으로 틀린 것은 1번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 맞습니다. 2번 반품 조건 판매, 시용 판매는 써보고 오케이 하면 되는 거다.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구매자가 인수 수락 시점 오케이 하는, 그렇죠. 정말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상품권 판매, 상품권을 판매한 날이 아니고 상품권이 사용된 날이죠. 상품권이 실제 현물과 교환된 날. 그래, 답이 3번입니다. 3번 할부 판매는 인도되는 시점 맞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직접 노무비는 기초 원가에 포함되지만 가공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포함되죠. 직접 노무비는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의 직접 노무비 포함되고요. 가공 원가에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죠. 둘 다 포함됩니다. 기초원가에도 포함되고 가공 원가에도 다 포함됩니다. 다음 2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 가공 원가는 아닙니다.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일 뿐이에요. 3번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에 발생하는 원가를 비제조 원가를 한다. 보시면 제조 활동과 관련이 없는, 맞네요. 제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판매 활동과 일반 관리 활동, 그런 비제조 원가 맞습니다.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왜 틀렸는지 다 아시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이 T자를 크게 그려보면 제품 계정입니다.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T자 크게 그려서 종계제 원장 만들어 보면 되는 거죠. 기초, 제품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변에 옵니다. 기초가 25만원. 그럼 기말은 대변에 오겠죠. 기말 12만원.
매출원가는 대변이죠. 제품 매출되면 제품이 감소하니까 자산이 감소. 대변이죠. 매출원가. 매출원가 84만 원. 그러면 대변합계가 96만 원이 되고요. 차변합계도 96만 원일 것이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금액이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제품이 증가한 거, 증가. 96만 원 빼기 25만 원 하면 71만 원. 답이 2번이네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호배분법은 단계 배분법에 비해 순이익을 높게 계산하는 배분 방법이다. 순이익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제조원가를 그냥 배분하는 방법일 뿐이지 이익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을 높게 할지 낮게 할지 몰라요. 1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죠. 2번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가장 정확성이 높은 거는 상호. 그렇죠. 제일 복잡하고 제일 정확성이 높죠. 3번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배부 손익을 고려하면 순이익 그러면 단계 맞고요. 4번 보조부문 원가 배분 방법 중 직접 배분법이 가장 단순, 그렇죠. 가장 단순하고 배부 손익도 고려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12번입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 맞죠? 종합원가는 대량 생산 맞습니다.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하죠. 제품별로 정확한.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비싸고 또는 큰 거 이런 거.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 구분과 제조간접비 배분가 중요하다. 그렇죠. 개별원가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 배분도 하고 직접비, 간접비 추적 가능성에 따라 분리도 하고 그런 걸 했었죠. 4번 종합원가 계산은 작업원가표, 작업원가표, 원가표 이런 말이 나오면 개별원가입니다. 답이 4번입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 간접세 맞죠? 오케이. 2번 현행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거래공제 틀렸네요. 세액공제법이죠. 세액공제. 답이 2번이네요. 3번 부가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그렇죠. 면세의 목적이 역진성 완화. 4번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여 수출 제한 등 영세율. 그렇죠. 영세율 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죠. 답이 2번. 14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업상 중요. 맞죠. 현물 출자는 간주 공급이 아니에요. 그냥 현물을 뭐 자본 대신에 그 회사에 뭐 자본금으로 내놓는 거죠. 3번 폐업시 잔존재와 4번 개인적 공급 다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고 14번 보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행하는 다음의 거래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보겠습니다. 1번 상가에 부수되는 토지, 토지 임대, 토지 공급은 뭐 면세인데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2번 주택 임대, 주택은 면세죠. 임대든 뭐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면세가 되는 거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 공급이라도 국민주택 이하면 또 면세입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다 면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